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노동자들이 높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되는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관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에서도 규정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한 20대 노동자가 고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청년이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숨진 노동자는 외벽 청소에 5년 경력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49층 옥상에서 시작을 해서 2시간가량 청소를 하면서 내려오던 중에 15층 높이에서 밧줄이 끊어져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고 당시 앉아있던 달비개라고 하는데요. 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이 끊어져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 밧줄을 해야 하는데 보조 밧줄은 작업자를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경우에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안전 장비인데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이 해당 업체에 밧줄을 꼭 보완하라는 시정 요청이 내려왔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빌딩 49층에서 15층, 아찔한 높이인데 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보조 밧줄도 없이 위험에 내몰린 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체 뭡니까? 네, 고층 작업용인 만큼 단단히 고정이 돼 있고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못합니다. 밧줄을 매단 간이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면서 관련 작업은 주로 영세업체들이 담당을 하는데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잦은 거죠. 현재 정부 안전감독의 한계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청소업체가 보조 작업줄도 없이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 작업줄 없이 작업하는 이 잘못된 관행 왜 생기게 된 건가요? 네, 민주노총에 따르면요. 작업용 밧줄과 보조 밧줄을 모두 사용하면 조작도 훨씬 어렵고 무엇보다 작업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작업 속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서 업체에서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과 일수가 곧 돈과 직결되다 보니까 업체로서는 더 빠른 작업을 위험에도 선호한다는 거죠. 하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달비개의 구조에 관한 조항을 보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개에 안전대, 구명줄을 꼭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꼭 설치해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돈과 시간 때문이었다는 건데 이 기본 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서 더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초에 서울 구로구에서도 보조 밧줄을 연결하지 않은 채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최근 3년간 건물 외벽에서 도색, 보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무려 39명이나 됩니다. 1년에 13명꼴로 사망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1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특히 장마가 끝난 이후인 이제 요즘 가을에 이런 사고가 몰려 있는데요. 이 시기에 아파트 외벽 도장, 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건물 외벽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고의 발생 이유도 비슷한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 이 달비개 추락으로 사망한 39명의 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주 등이 작업 밧줄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무려 41.2%였습니다. 그 외에 작업 밧줄과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 구명줄을 따로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밧줄이 파손되거나 마모될 가능성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매해 비슷한 원인으로 건물 외벽 추락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밧줄 마모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규칙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전국 산업 현장의 자율 점검표와 사고 예방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건물 외벽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유의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막자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아직도 현실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인데 과연 이 산업재해 근절이 가능한가요? 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여전히 노동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현장 교육이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늘었죠. 이제 택배 사용이 많아져서 택배 노동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택배 업계에서는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 화두였는데요.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합의안이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맡기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전면 이행은 내년 1월부터지만 합의문은 중간 점검의 성격으로 지난 6월부터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놓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택배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분류 작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분류 인력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내년에 사회적 합의 이행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롯데와 한진택배는 현재 분류 인력을 각각 2,000명 넘게 투입해서 합의 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른 업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이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택배사 측이 분류 작업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실질적인 법도 법이지만 효율이 아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